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인트로 영상에도 썼듯이 인스피레이션 4가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스플래시다운을 아주 멋지게 해냈고요. 이제 이렇게 배로 이제 싣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화제가 그렇게 엄청 되진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주 여행이 대중화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여행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도네이션 그 목표치가 이게 모이지가 않아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를 $50 million 카운트하라는데 충분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스페이스X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참 일론 머스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좀 있을까? 어떤 이런 우리가 하이텍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을 대중화하는데 앞장서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가 많이 비싸는데 가격을 그렇게 다운시키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면들이 참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너들은 특히 이걸 더 잘 느끼죠. 참 오늘의 주제는 대중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도 한몫하면서요. 가격을 낮추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하이텍에 있어서는. 이 엔진도 이 랩터 엔진을 톤당 그러니까 톤 포스를 작용하는데 톤당 1000불 이하로 만드는 게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 지금보다도 한 10분의 1로 커스트를 다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가려면은 이런 엔진들이 아주 싸게 저렴하게 만들어져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더 많은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이제 보낼 수도 있죠. 저는 랩터 엔진들을 모아다가 포스를 엄청 작용하니까 이 가격 다운. 일론 머스크의 머리의 그 뇌구의 한 진짜 큰 축은 어떻게든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게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근데 누구도 이런 수준으로 지금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주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닌데 기존에 정말 well prove된 기술을 정말 대중화하고 매스 프로덕션화하고 이런 면에 좀 더 일론 머스크는 역시 양산 계속 양산이 어렵다 수십 번 얘기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자리 잡지 않나. 스페이스X 역시도 그런 방향성을 트윗으로부터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중화, 이제 저렴하게 전기차를 이제 보급하는. 물론 이제 모델 S는 그게 싼 차가 아닙니다. 제가 그 예약한 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그 정도 성능과 이런 거를 발휘했을 때 정말 지금 뭐 가속력이나 좀 보여드리겠지만 가속력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부가티 베이론이라든지 10억, 20억 하는 차들 이제 몇억 하는 스포츠카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가속력과 제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중화를 하는데 이 포드가 이런 기사 하는데 참 포드의 딜러십 이게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제 지역마다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 큰 딜러십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많이 보급돼 있고 이분들의 어떤 전기차의 방해 이런 것들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한 130만 대 보수적으로 전 더 봅니다만 올해는 지금 보면은 한 90만 대 저도 90만 대가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은 지금 BMW나 벤츠가 작년에 한 200만 대 조금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에 다 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슬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아도 제 잡이 날아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부정적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현실화돼 있다니까 체감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지역마다 그런 딜러들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수리소는 좀 이제 보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차를 이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많이 없애고 스토어는 최소화하고 직영으로 팔면서 차는 벌써 이 정도로 팔고 있다라는 거죠. BMW나 벤츠도 심심치 않게 지역에 딜러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없는데 지금 차를 저렇게 팔고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그 딜러십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내연기관 회사들도 만드는 이 포드 마기도 지금 포드 딜러십에서 갖가진 이유로 참 딜러들이 이
설득력이, 말발이 너무 좋아서 이 스토리들 뉴스 기사들 보면 악착같이 좀 상대적으로 이거 잘 안 팔려니까 현업에서는 마기를 잘 안 팔려. 어차피 쇼리지 때문에 온갖 가진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그냥 본사에서 밀어붙이니까 팔려고는 하지만 마켓 프라이스라든지 가격이 싸지 않다라는 거죠. 잘 깎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좀 잘 이렇게 판매에 도움도 주지 않는. 근데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의 직장이 좀 위험하다. 이제는 무시 못할 정도의 양이 딜리버리가 되고 있고 테슬라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직접 팔고 있으니까요. 다이렉트 세일을 하고 있고 별로 지점도 별로 없는데 자꾸 저렇게 온라인으로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실에 이분들의 느낄 압박감들도 이해가 돼서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히 또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추구하는 대중화, 이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그렇게 더 싼 차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업프론트로 돈을 많이 내죠. 근데 이제 메인테넌스 비가 적긴 하죠. 근데 그런 물결이 무섭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느껴져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능의 또 대중화죠. 이 가속력을 보면 지금 맥라렌 765LT랑 붙는데 이건 뭐 약간 지금 늦게 출발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약간 늦게 출발했는데 뭐 모델 S 플레드가 이건 뭐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저 멀리 지금 가죠. 9초 초반대를 느끼고. 근데 물론 프로페셔널 드라이버가 이런 맥라렌 최고급 라인을 이제 운전하면은 좀 가속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전기차 특히 근데 테슬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어 능력. 이런 모터의 제어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제는 프로페셔널한 드라이버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드래그 레이스에 있어서 밟으면 항상 거의 이제는 컨시스턴트, 그나마 그 배터리가 데워져서 타이칸 대비 이제는 반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야기가 쏙 사라졌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굳이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드라이버가 아니어도 밟으면 항상 일정하게 9초 초반대를 내연기관 차들은 저런 슈퍼카들도 물론 런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좀 성능을 일반인들이 끌어내기 좀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테슬라 대비는 이거는 너무 쉽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밟으면 그냥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들도 이렇게 앞서 얘기한 우주 여행이 이제 가까워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프로페셔널 드라이버나 돈을 엄청 써야지 느꼈던 것들을 이제는 1억 좀만 넘게 주면, 플레드는 아마 한국 가격으로 치면 세금이나 이런 거 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될 텐데 그 정도 돈만 주면은 뭐 5억, 7억, 뭐 10억짜리 차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뒤로 가게 만드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었는데 쉽게 오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로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FSD 베타 10.01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또 재차 이게 사람들이 여전히 이거 한두 번 온다 그러고 안 왔던 적이 너무 많아서 일론 머스크도 그걸 잘 아는 듯이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프로필 사진을 인스피레이션 4로 바꿔놓긴 했죠. 자, 오늘 이분이 또 라비 데일리 테슬라가 이제 주말에는 영상을 이렇게 FSD 베타로 자주 올리게 되는데요. 저도 아마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첫 번부터 아주 재미난 상황이 발생해서 좀 이제 FSD 베타에 대해서 좀 비판적과 좀 부정적으로 이런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주행 보조에 있어서 테슬라가 완전히 원탑이고요. 이미 잘한다는 얘기는 너무 수도 없이 많이 해서 이걸로 너무 오해를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도 중간중간에 밝혔듯이 원래는 우리가 좀 운전을 좀 신경을 덜 쓰고 편하게 하려고 자율주행을 기대하는 건데 이제 베타를 받으려면 정말 얌전히 잘 운전을 해야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과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안 되는 면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잘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레벨 3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레벨 4나 5는 이 랍이 정말 재밌었던 게 여기서부터 약간 여기 지금 차 문을 여는데 요건 약간 인식을 못하고 이제 좀 조금 여기 위험하죠. 그래도 뭐 이건 애교죠. 이건 애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 내비게이션 상을 보면 이제 직선입니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거리가 되게 복잡합니다. 공사부터 해서 지금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죠. 헤매고 이것도 애교인데 여기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 오른쪽 차를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건 좋았는데 이제 요 사이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직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맞은편에서 이제 비보 이제 좌회전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요 뒤에, 요 캐딜락 뒤에 있는데, 요 캐딜락 차가 앞에 있으니까,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대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뒤에서 차가 들어오죠. 이렇게 좌회전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이쪽에서 약간 기다려줬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또 좌회전으로 이제 잡는다라든지 근데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직진입니다. 지금 이 혼돈의 케이오스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들 이게 사람 아마 초행길이면은 사람도 조금 주저주저 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역시 운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운전이 아트입니다. 결국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우왕좌왕 이제는 또 신호등이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 라비 지금 사거리 지금 아무렇지 않게 지금 서 있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결국은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차들을 급히 다 보내고 지금 3대나 보냈죠. 그리고 이 사거리 중간에서 자기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런 상황들에 있어서 참 대처가 사람도 조금은 이 익숙해지면은 이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면은 더 잘 대응하겠지만 저런 애매한 것들의 판단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저는 경계선 상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정말 테슬라가 안전하다는 거에는 다른 어떤 자동차들 회사들 대비해서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이포 테슬라가 얘기하듯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드라이버가 패스아웃 한다라든지 잘못되면은 오토파일럿을 킨 채로 사람이 갑자기 기절한다든지 이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이 사람만 죽었겠습니까? 그것도 하이웨이에서요. 이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저 상태로 운전하다 보면 이분이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더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차가 이제 쓴다든지 이게 위급 상황에서는 이 오토파일럿 때 이제 전방 주시를 안 한다든지 핸들을 안 잡으면은 경고가 나왔는데도 대응을 안 해주면 이제 차츰차츰 속력을 줄이게 되죠. 차라리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패스아웃한 기절하신 분도 사시고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뻔한 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면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코 테슬라가 훨씬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걸 과신을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얘도 100%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신해서 생기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잘만 쓰면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기존의 어떤 차들도 저 상황이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위험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어제 얘기한 리비안 이제 모터 트렌드에서 루시드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리비안도 다른 모델들도 이제 슬슬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 루시드 에어가 이제는 나올 것 같은데 빨리 나오지. 자꾸 이제 시승차로 뭔가 분위기만 계속 잡는데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루시드 측이 아닌 다른 이제 전문 리뷰 채널에서 LA랑 샌프란시스코 단골이죠. 실제로 주행을 했는데 주행 거리가 진짜 500마일을 찍더라. 그리고 전비가 EPA 대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마일을 가는데 더 적게 썼다라는 거죠. 그런 루시드의 모터의 소형화, 그 기술은 확실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고요. 물론 EPA에서 현재 전비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상급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입니다. 이제 100마일을 가는데 160km를 가는데 20kWh를 거의 쓰진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 루시드 에어의 그 사이즈를 비교하면은 20kWh 조금 넘는 수준으로 100마일을 찍는다라는 거는 예,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래 에드먼즈의 뭐 실측 데이터는 이건 에드먼즈가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제가 이미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믿기가 좀 힘들지만 여튼 루시드가 모터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된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에 보면은 이게 GM 볼트 오너들한테 다른 차랑 세울 때 50feet, 50feet 정도는 떨어져서 세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론 머스크도 한숨을 쉬지만 자기 차의 어떤 이런 폭발성에 대해서 제조사가 빨리 이걸 대응을 해줘야지 이런 대응은 좀 많이 아쉽고 오히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안 좋은 소문만 더 퍼지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